여러분, 그림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정치평론가 유시민 씨가 그린 벤 다이어그램 하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한국 정치계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죠. 아니, 대체 이 간단한 그림이 어떻게 그렇게 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대체 논란의 핵심이 뭐였는지, 또 어떤 날선 비판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시민 씨의 해명은 어땠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논란에 대한 유시민 씨의 직접적인 해명을 중심으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모든 소동의 시작점이었던 ABC 이론이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정치인들의 행동 방식을 설명하려고 아주 간단한 틀을 하나 제시한 거예요. A, B, C 세 그룹으로 나눈 건데 A는 가치를 좇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옳은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반면 B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나한테 뭐가 이득이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C는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일종의 교집합인 셈이죠. 자, 이 이론이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터져 나온 비판이 바로 이겁니다. 유시민 씨가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정치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유시민 씨의 반박이 아주 흥미로워요. 그는 딱 선을 긋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건 국가를 움직이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자기 말과 글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은 국가 결정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주장의 논리가 얼마나 탄탄하고 일관성이 있는지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비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벤 다이어그램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주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을 하나의 틀에 넣고 분석하려고 했다는 거죠. 비평가들이 지적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직업 정치인하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지지하는 일반 대중은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둘을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런데 유시민 씨는 이 비판을 수긍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델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설명을 하죠. 그의 말에 따르면 맞다. 직업 정치인들의 세계만 놓고 보면 당연히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생존을 쫓는 B그룹의 원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대중,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나라를 위해 옳다고 믿는 그 가치를 따르는 A그룹의 원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ABC 모델이라는 게 딱 정해진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석 대상이 누구냐, 즉 정치인이냐 아니면 지지자냐에 따라서 이 원들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아주 유동적인 분석 틀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비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좀 더 정치적인 비판인데요. 이 모든 게 사실은 특정 정치 세력을 띄우기 위한 아주 잘 계산된 계략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유시민 씨는 역사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반박합니다. 그가 지적하는 건 이거예요.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로 현직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핵심 측근이 다음 대선 후보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항상 비주류나 경쟁자가 후보가 됐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띄우려는 기획 자체가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시민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를 넘어서서 우리 언론 환경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논의를 확장시킵니다. 그가 아주 흥미로운 현상 하나를 지적하는데요. 뭐냐면 기존의 주류 언론들이 어떤 정치인을 막 띄워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정치인이 결국에는 자기가 속한 정당이나 진영 전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언론이 띄워주는 인물들은 종종 그들이 진보 정치운동에 분열을 일으키거나 해를 끼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선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메시지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죠. 주류 언론이 갑자기 특정 정치인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한다면 왜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진짜 동기가 뭘까요?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우리에게 마지막 화두를 던져줍니다. 언론은 과연 누구를 그리고 왜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종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정치 현실을 만들어가는 언론의 막강한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